성경이 만든 부자들. 메리 케이 애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시작 단계부터 직접 관여한 일은 끝까지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 윗사람이 아무리 면밀하고 논리적인 계획을 제시하더라도 직원에게는 단지 명령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의 시작 단계부터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같은 아이디어라도 그것은 그 직원의 개인적 사명이 된다. 메리 케이 애쉬. 미국이 낳은 최고의 여성 사업가. 첫 직장에 연례 직원총회의 기차 요금을 빌려 참석해야 했던 가난한 여인. 얼굴도 모르는 사장에게 다가가 내년에는 반드시 세일즈 여왕이 되겠다고 말하고 그 약속을 지켜 세일즈 여왕이 된 여인. 45살의 나이에 전 재산 $5,000를 투자해 여성들을 위한 꿈의 회사 메리 케이 코스메틱을 창업한 여인. 1999년 온라인 투표를 통해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된 여인. 베일러 대학교가 제정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기업가상을 수상한 여인. 20세기 미국이 낳은 최고의 여성 사업가이자 자선 사업가. 이것이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의 지사를 두고 있고 독립 뷰티 컨설턴트가 160만 명에 이르는 세계적인 다국적 화장품 회사 메리 케이 코스메틱의 창업주 메리 케이 애쉬의 프로필이다. 그녀가 1963년 메리 케이 코스메틱을 세우면서 내세운 목표는 여성들에게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무제한의 성공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미국 여성들은 대부분 변변한 직업조차 갖지 못하고 있었다. 첫 남편과 헤어진 이후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여성들의 직업 선택과 복지에 대해 생각했던 그녀는 남성 위주의 기업 문화 속에서 여성의 영역을 찾아주고자 꿈의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 가족과 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아주 독특한 기업 마인드를 제시했다. 하나님이 첫째, 가족이 둘째, 일은 셋째다. 직장이란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가정이 없다면 일하는 의미가 없고 또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독립 뷰티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과 함께 여성들의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회사를 꿈꾸었던 그녀는 인생의 황혼기에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다. 당신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정말로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녀의 힘의 원천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일과 삶에 대한 열정이었다. 그녀의 신념은 세계 최대의 다국적 화장품 회사를 만든 주춧돌이 되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메리 케이 코스메틱의 사훈이다. 메리 케이 애쉬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 영웅 20인의 세계적인 사업가 록펠러, 헨리 포드, 빌 게이츠 등과 함께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그녀는 1985년에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5명에 선정됐고 1996년에는 미국 비즈니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메리 케이 애쉬를 꼽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노라. 로마서 14장 8절. 너는 할 수 있어. 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들 시간이 없다. 신은 의미가 있는 사람만을 만든다. 메리 케이 애쉬. 그래, 할 수 있어. 메리 케이 애쉬는 1918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하고 고단했다. 그녀가 7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결핵에 걸려 어머니가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휴스턴 시내의 레스토랑에서 지배인으로 일했는데
이름만 지배인이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급이 적었고 일은 엄청나게 많았다. 어머니는 새벽에 집을 나가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얼굴을 보지 못할 때도 많았다. 그래서 어린 메리 케이는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해야 했고 아버지를 간호해야 했다. 어머니가 늦게 돌아오는 날에는 가끔 저녁도 혼자 준비해야 했다. 메리 케이는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곤 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어린 딸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어머니는 그녀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는 격려를 잊지 않았다. 메리 케이, 넌 할 수 있어.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7살짜리 어린아이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배워나갔다. 메리 케이는 생필품을 사기 위해 혼자 전차를 타고 휴스턴 시내를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전차를 제대로 탈 수 있을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그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메리 케이, 너는 할 수 있어. 어머니는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해주었다. 물론 어머니도 연약한 어린 딸이 겪어야 할 어려움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의 걱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너는 더 잘 해낼 수 있어. 그때의 어머니 말씀이 평생 동안 그녀를 지탱해 주었고 세상 모든 여자들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었다. 세 가지 재능. 중학생이 된 메리 케이는 늘 A로 가득한 성적표를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 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딸이 뛰어난 성적을 받자 무척 기뻐했다. 그 무렵 메리 케이는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타자 치는 법과 즉석 연설 그리고 토론하는 법을 배우며 자신에게 3가지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도전했던 것은 타자였다. 담임 선생님은 메리 케이에게 타자 치는 일을 시키며 훌륭한 타이피스트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당시에는 타자기 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그녀는 살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우드스톡 타자기를 사다 주셨다. 딸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엄청난 무리를 했던 것이다. 그 타자기는 메리 케이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되었다. 이처럼 어머니는 딸이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해 주었고 늘 자신의 방식대로 교육을 시켰다. 그녀는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반에서 가장 우수한 타이피스트에게 주는 트로피를 받았다. 메리 케이의 2번째 소원은 즉석 연설을 잘하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그녀가 타자를 칠 때처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친절하게 지도해 주었다. 덕분에 메리 케이는 주 대항 웅변 대회에 나가 2등을 할 수 있었다. 메리 케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토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학교 내에 토론반이 만들어지자 곧바로 참여해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3가지 일은 훗날 사업가가 된 메리 케이가 회의장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에게 연설할 때나 토론을 벌일 때 큰 도움을 주었다. 자신의 의견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줄 아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메리 케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전 과목에서 A 학점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는 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장학금을 받아서 다녀볼 생각도 했지만 당시의 대학들은 장학금을 그다지 많이 주지 않았다. 결혼, 그리고 이혼. 대학 진학을 포기한 메리 케이는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뭔가 굉장한 일이어야만 했다. 이제 겨우 17살인 어린 소녀가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굉장한 일이란 무엇일까? 그녀는 과감하게 결혼을 선택했다. 마침 휴스턴의 유명한 라디오 스타였던 벤 로저스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것이다. 어린 그녀는 매력적이고 잘생긴 그에게 푹 빠지고 말았다. 그와의 결혼 생활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화려함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비록 대학에는 갈 수 없었지만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은 음악 활동을 핑계로 전국을 떠돌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대에 자원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귀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했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갔던 그녀는 뼈저린 좌절감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그때까지 겪은 일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그 당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고 남녀차별이 심했던 시대여서 그녀는 혼자 세 아이를 키우며 사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커가고 있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었기에 비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새로운 인생. 메리 케이는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남편과 헤어진 얼마 후 기회가 찾아왔다. 한 웹판원이 아동용 서적을 판매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방문했던 것이다. 메리 케이는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그러자 웹판원이 아쉬워하자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 책 10세트를 팔아준다면 그 보답으로 한 세트를 드리죠. 그 말을 듣고 친구들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한 그녀는 다음날 저녁까지 책 10세트를 모두 팔았다. 그 중에 책의 내용을 보고 구입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열정적으로 판매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판매원이 말했다. 당신의 세일즈 재능은 놀라워요. 세일즈 사원으로 나서는 것이 좋겠어요. 세일즈의 여왕 메리 케이의 새로운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38년 그녀는 댈러스에 본사를 둔 판매회사 스탠리 홈 프로덕트에 취직해 방문 판매 경험을 쌓아나갔다. 시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세일즈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그녀에게는 최상의 직업이었다.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녀는 판매 부문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봉독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메리 케이 애쉬. 성경이 만든 부자들, 오늘은 여기까지.